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매월 월세나 전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정부가 여러분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178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무려 74만 가구나 됩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14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그 대상이 되는 분은 안 계실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론만 얘기하는 게 아닌 상세한 계산 방법을 예시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즉, 집을 빌려서 살든 내 집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이 중위소득 기준 48%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금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 재산 기준. 2억 5,400만 원 이하입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 본인 명의 계약서가 필요해요. 네 번째, 거주 확인.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14만 8,166원 이하, 2인 가구는 188만 7,676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실제 소득에서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월 15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30% 공제 후 105만 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250만 원을 버는 2인 가구라면 30%를 공제하면 175만 원이 되어 2인 가구 중위소득 48% 금액인 188만 7,676원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꼭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부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정해놓고 이를 상한선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9만 5천 원, 경기도는 31만 4천 원, 농어촌은 21만 5천 원입니다. 실제 집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전액 지원받고 높으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세 보증금의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월세로 환산합니다. 1억 원 전세라면 연 4%로 환산하면 400만 원이 되고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약 33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분이 전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즉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는 분들은 초과액의 30%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해요. 이 부분 헷갈리실 테니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서울 거주 1인 가구에서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보다 23만 4,556원이 초과되었네요. 이 초과액의 30%인 7만 367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1인 기준 임대료 35만 2천 원에서 7만 367원을 뺀 28만 1,633원을 실제로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즉,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분들은 전액이 아닌 일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250만 원을 버는 2인 가구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250만 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250만 원 곱하기 0.7에서 175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25만 8,451원보다 49만 1,549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되는 금액의 30%인 14만 7,464원을 39만 5천 원에서 차감한 24만 7,546원을 최종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쉽게 되시죠? 차감이 일부 되더라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말고 몇 가지 특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어떨까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총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내 집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집이 있어도 완전히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추가로 계산돼서 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3억 원 집이 있다면 월 약 5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가 거주자분들은 수선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집에 사는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는 45만 7천 원, 중간 수리는 87만 3천 원, 대규모 수리는 135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분들에게도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19세에서 30세 사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본인 명의 월세 계약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없는 대학생도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신청 방법과 절차 설명드릴게요.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민센터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심사 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데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승인되어도 7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신청하겠다고 미루시면 한 달치 손해예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가족수가 변하거나 소득이 변할 때 말이에요.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다르고 가족수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재계산되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나중에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2025년 변화된 점. 올해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어서 14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내가 대상일까, 우리 가족은 해당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십만 명인데도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실속 있는 복지 정보와 돈 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